안녕하십니까. 광주 민담은 시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게스트로 광주 북갑 국회의원 조오섭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우섭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네. 무난하게 당선되셨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예. 다시 한번 지난 총선에서 조우섭과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주신 광주 유권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4월 15일 당선되고 나서 말바우 시장을 3번이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광주 제9구 유권자 여러분께 약 10일 정도 인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1대 국회는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곁들여서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늘 기억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이제 국회가 5월 29일 날 임기가 시작되어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날은 광주에 와서 광주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듣고 의견을 들어서 그 들은 의견을 가지고 다시 서울 올라가서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서 아침 7시 반부터 밤 늦게까지 국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월 15일 총선에서 저 조호섭을 지지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기원련을 실천하고 계시군요. 예. 초심을 잃지 마시고 좋은 계실 이루기 바랍니다. 광역시의회 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광역의회 의원 시절 공무원들로부터 평가가 매우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광역 의원 시절 일화 같은 거 있으면 한마디 들려주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는 광역시의원 활동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기본 자세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통의 자세입니다. 공직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경청을 하고 항상 소통했던 자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겸손한 자세로 그분들에게 시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또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가 아마 그렇게 좋은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시의원 활동을 8년간 했는데 8년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2016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치루어진 광역의원 선거였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책임함으로 큰 사고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광주 아이들에게는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광주에 뒷골 안전체험관이라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과학고 쪽에 뒷골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지면 여타의 재난, 사고에 우리 아이들이 미리 체험을 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하는 공간, 교육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기억으로 남아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 어른의 책임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네, 광역 의원을 알차게 하셨으니 현재 초선 의원이지만 이번에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현충원 한장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1호 법안으로
법과장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일명 전두환 법과장 배제법인데요. 이 법의 발의 배경과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국가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지냈거나 국가의 공헌이 크게 인정되는 사람을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법을 국가장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는 80년 5월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크나큰 공헌을 했던 것이고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던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그 학살의 주 책임자로 되어 있는 전두환,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 출신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가 사망하게 되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이미 실정법 위반,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교도소 생활까지 수감까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절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런 분들을 반드시 응징을 하고 국가장례로 치르지 않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법 일부 개정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일명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발의가 된 상태이고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률은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 도심의 도시철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우리 그 다음 법안으로 도시철도 손실보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 배경과 또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광주광역시의원을 8년간 했습니다. 8년간 하면서 지방대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유공자분들의 도시철도 요금 감면이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그 감면 대상자분들로 인해서 1년에 약 89억 원 정도의 재정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6,400억 정도의 재정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이게 지방대전이 어려움으로 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등에서 이용하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분들은 국가에서 그것을 보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철도 이용 감면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 되는 불합리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공공서비스 관련되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을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법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역시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안 또한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우 기대되고요. 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역 기업 법안을 또 발의했어요. 네. 이것도 매우 기대가 큰데 이 배경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을 준비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에서 광주 지역 중소기업인 협회하고 간담회를 두세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되어진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지역의 물품들을 우선 구매하지 않고 기존에 서울 수도권에 있을 때 거래했던 그런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 제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근무할 때도 문제로 느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공기관의 지역기업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이 법안은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사업을 전개할 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또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라 라고 하는 권유 사항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만 우리 회사는 지역 물품을 얼마나 샀습니다라고 보고만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국토부 장관은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공개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역에 이전되어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역 물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는가라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되어 왔지만 정작 중요한 그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전율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혁신도시 시즌2를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적인 내용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의 본사가 각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 문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광주역 도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도 국토교통위원회인데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광주 쪽 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각자가 다른 상임위로 지원을 하자. 그래서 광주 지역의 발전을 서로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이야기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발전위원회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특히나 북구 갑 지역에는 광주의 가장 골칫덩어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상임위원회를 우선 신청을 해서 그쪽에 배정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상임위원회는 교통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청과 같이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역은 2015년도 KTX가 미지집하기 전까지는 1년에 200만 명 이상의 우리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이 이용했던 시설입니다. 하지만 2015년도 이후로 KTX가 미지집함으로 인해서 거의 유명무실한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많이 허물어져 있고요. 근심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4년의 국회의원 활동 동안 반드시 광주역 문제는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광주역이 지금 재생사업이 시작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남과 북의 도로, 지금 광주역 때문에 막혀있는 도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광주역의 지상에 있는 유휴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지금 건설되고 있고 그 나머지 유휴부지를 어떻게 시민들의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역기능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역기능 회복은 아마 경전선의 출발점, 그 다음에 광주와 대구 간의 고속철도 출발점을 만드는 것, 그것을 지화화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서 이 여타의 계획들을 지금 광주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광주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네, 광주역의 미래 모습이 매우 기대됩니다. 언론에서 4.21 민주당 광주 식당 위원장으로 조호석, 민영배,
이병훈 의원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2년 뒤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때도 반드시 민주당이 재집권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들을 계속 계승을 하고 또 혁신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2년 뒤에는 지방선거도 치러집니다. 그래서 시당위원장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총괄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요. 그것처럼 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문제가 시당위원장의 역할로 떨어집니다. 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광주 시민들의 의견들이 민주당의 참신함, 혁신성을 요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당위원장은 광주구 민주당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서 당신이 민주당의 시당위원장이 되어서 민주당을 개혁하고 보다 더 참신성 있게 시민들 곁에 더 다가서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식당도 매우 관심이 큰데요. 예. 꼭 선거에서 출마하시면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부분보다는 서로 합의해서 광주의 발전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요구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경선은 하지 않고 서로 합의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자라고 하는 게 8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합의받은 내용입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초선 의원은 공부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 게스트로 지난번 5선 국회의원이신 김영진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김영진 의원님은 초선 의원 시절에 새벽 2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예. 우리 조호석 의원님은 요즘에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예. 국회의원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다양한 국회의원 모임에 속해 있어서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는 9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촘촘히 빈 시간대마다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공부 내용은 한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사회, 즉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금융적,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게 될 텐데 그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 다음에 휴먼 뉴딜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와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한참 논의 중에 있는 기본소득과 실업수당 관련된 이야기, 어떤 정책으로 펴나가는 게 맞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엊그제 북쪽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는데 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들이 아직 도출되지 못하고 있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남과 북의 가장 미래의 희망은 남과 북의 평화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화가 곧 남과 북의 경제의 발전,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로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즉 주택시장의 급상승 문제를, 또 제가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제 소관 상임위이기도 해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즉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본의 흐름을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니콘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주식 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흐르게 만들 것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규제의 문제, 즉 세금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1가구 1주택은 보장을 받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라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확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지금 계속 연구하고 저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돌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 그 선거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신세를 많이 지잖아요. 그렇죠. 또 선거에 도왔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을 텐데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민원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들은 전부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정리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민원 정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정책에 관련된 민원, 국가 정책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책에 관련된 민원이 있고요. 그것은 논의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지 합리적인지나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을 시키고 더 공부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더 논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입법에 관련된 민원이 있더라고요. 네. 법을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발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장애인 관련되어서 입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연구한 결과 이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 현안 사업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들 민원은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시구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지역 현안 민원에 어떻게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시에서는 시에서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왔던 민원에 대해서 반드시 제기하셨던 민원인들께 피드백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민원인과도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계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시고 우리 조호서 부원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무튼 이렇게 CNN 21 방송에서 찾아와 주셔서 저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인터뷰해 주시죠.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국회로 진출한 만큼 지난 8년간의 의정 활동, 시의원 활동을 했던 그 기억들을 되살려, 그 경험을 되살려 국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박수 받는 국회의원, 그리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기억되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 유권자들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지역 발전에 해당된 내용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전부 실행을 시키면서 광주와 지역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주 북갑 국회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조호석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 공부하는 의원, 그리고 매우 실력인 의원님이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우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